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집 저자 백충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5월달, 9월달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기출유형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강의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출제 유형은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강행 규정, 뭐뭐 하여야 한다를 임의 규정으로 바꾼다든가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어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총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인데 위원장과 24명 이러면 25명이 되죠. 아니면은 위원장에 콤마를 찍으면 또 25명이 되게 이렇게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등을 변경해서 틀린 문장을 또 만들어내죠. 진단을 진찰이나 진료, 건강 증진을 건강검진으로 또 사회보장 증진을 사회보험 증진이라고 이렇게 유사한 단어로 바꾸어서 틀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의 변경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난 9월 달에 행정직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단 및 의료기관, 공단 및 의료기관에 알려야 된다를 공단 또는이라고 바꾸어서 나왔습니다. 공단 및 의료기관은 공단이나 의료기관 양쪽 다 같이 알려줘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공단 또는 의료기관은 공단 아니면 의료기관에다가 알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알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뭐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 행정직에 나왔으니까 요양직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단어를 생략해서 의미가 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단어를 생략했는데 의미가 안 바뀌는 문장이 있고 의미가 바뀌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면은 다른 책들을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터득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또 관련 내용이 대통령령에 있는지 보건복지부령에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든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문장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조문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유념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기요양보험법 5월달 9월달에 나왔던 실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법 실제 5월달 9월달에 나왔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기출문제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기출유형의 문제죠. 기출문제라는 것은 시험기관에서 나중에 시험 문제를 공개해서 실제로 나왔던 정확한 문제를 기출문제라고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자주 접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실제 시험 쳤던 수험생들이 몇 번 문제는 어디가 이게 오답으로 나온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수집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유형의 문제라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1조 목적. 이거는 건강보험법 행정직의 시험에서는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건강보험공단 입사하려고 그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목적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서도 뭐 이런 가사활동을 경제활동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건강검진.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지문 자체를 끊어서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행정직 시험에서는 법 자체가 타 국민연금법 뭐 이런 법들과 같이 나오면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쉽게 나온 거죠. 통째로 나오면은 노인장기요양법이랑 건강보험법이랑 뭐 다른 것들이랑 섞어서 나온다 그러면은 뭐 노인자 들어가는 것만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 목적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시험에 혹시 나올 줄로 예상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제 책 5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페이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출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기출 유형의 문제라고 했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제활동, 아까 가사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으로 건강보험 행정직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요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러면은 요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장기요양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뭐 노인성 질병 뭐 이런 걸로 찾으면은 찾겠죠. 여기에서는 장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틀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행정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목적은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정의는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왜서 자주 나오냐 하면은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뭐 노인 등이란 게 다른 법에 가면은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부분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실례로 들면은 건강보험법의 정의에 보면은 근로자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임원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 가면은 노동법에서는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사용자에 들어가죠. 법마다 똑같은 단어라도 해석하는 내용이 틀리다. 이런 정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등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노인 등이라 하죠. 근데 만약에 등자를 빼고 이 설명을 해 놓으면은 틀리는 문장이 돼요. 그리고 이 노인 등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이 내용을 빼버리면은 또 틀리는 문장이 되죠. 노인 등인데 65세 미만의 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노인 등 이러면은 정확한 의미가 안 되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쭉 이제 내용이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노인 등을 가지고는 이렇게 오답을 안 만들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란 6개월 이상인데 3개월 이상 이게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만약에 6개월로 고치고 다른 거를 또 오답을 만든다 그러면은 장기요양 사업이란 장기요양 보험료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다른 말로 또 고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분담금이란 내용도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가면은 보조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그리고 그 가족의 욕구나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종합적을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또 단어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족을 빼버리면은 또 틀리는 내용이 되겠죠. 노인한테만 의견을 들어가지고 적정하게 제공해야 된다. 이래도 틀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집에서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의료 서비스도 다른 말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자, 2020년 5월달 실제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이제 기출 유형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일단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만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노인한테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죠.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률 문제에서 반드시 이런 문장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틀릴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에서 반드시 하라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1항에서 강행 규정으로 해야 한다 해놓고 단서를 붙이든가 아니면은 2항에서 이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에 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은 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사실 보시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붙이고 내용을 쓰면은 이게 또 틀리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심히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5월 달에 나왔던 기출유형의 문제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틀리는 것은 여기도 뭐 정답은 2번이지만은 한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을 무조건 지원하여야 한다. 무조건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무조건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면은 국가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법은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7조와 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장관이 관장한다. 말이 이 단어를 바꾸어서 외우면 되겠죠. 장관은 관장이다. 그 다음에 보험자는 공단이다. 장기요양 가입자는 건강보험법 5조. 건강보험법 5조 보면은 가입자는 피부양자입니다. 가입자, 피부양자. 자, 109조는 외국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외국인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은 요게 사항에다가 적시해 놓은 내용인데요. 내용을 풀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외국 정부와 외국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 실례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한국인도 거기서 취업해서 사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을 미국 정부가 우리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에 가입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질병이 생기거나 치료할 목적이 되면은 자기들 정부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병원이랑 보험회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치료하겠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한국에 있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에 제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협의해서, 우리 정부랑 협의해서.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징수한다. 강행 규정이죠. 징수할 수 있다게 되면은 해도 되고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 보험료는 이렇게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통합하여 징수한다. 통합하여서 징수한다. 고지서, 여러분들 고지서 보셨는지 몰라도 고지서 보시면은 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백충상 2020년 12월 보험료 건강보험료 만약에 10만원 장기요양보험료 2만원 예로 들은 겁니다. 2만원
총계 12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지하라는 내용이죠.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구분해서 고지하고, 그 다음에 징수할 때는 이렇게 총계로 통합해서 징수합니다. 여기 있죠. 통합하여 징수한다. 그 다음에 이 공단에서 징수한 돈을 가져오면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뭐 병원에 외래로 다닌다든가 입원해서 진료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본인 부담금 외에 그 진료비가 있는 것을 지불합니다. 건강보험료로. 그러면은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거둔 이 돈을 모아서 어르신들이나 65세 노인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해서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서 진료를 받을 때, 그럴 때 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해서 징수한 돈을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겠죠. 일단은 징수할 때는 통합해서 징수해서 공단 내에서 회계를 달리해서 또 논아놓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렇게 논아놓고 이거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독립해서 관리한다. 이 부분도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5월달 기출유형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 통합해서 징수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분해서 고지하고 각각 독립회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틀린 문장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나머지 내용들은 법조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달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5조, 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세 개 나머지가 어떻게 틀린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대통령령이 2개 나오면서 이게 틀린 문장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인데 대통령령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도 자격취득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법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5조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고 얘기했죠. 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3사람 정도 있습니다. 세 개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해서 전 국민의 한 3% 정도가 그 저소득 계층이나 아니면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뭐 병원에 갔을 때 이런 분들은 뭐
지금은 일종, 옛날에 1종, 2종 있었는데 1종은 전액 병원비가 무료고, 뭐 2종은 뭐 몇 프로 감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유공자가 또 있어요. 유공자 중에서는 독립유공자가 있고 그냥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그 3.1 운동 일제시대 때 뭐 3.1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독립군으로 참전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독립유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순직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국가유공자로 들어가죠. 그 국가유공자에는 뭐 6.25 사변 참전 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또 참전했던 이런 분들도 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다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국가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는 무료로 못 해주고, 뭐 소득이나 뭐 이런 재산이나 이런 걸 봐서 어느 선 밑으로 생활 수준이 밑으로 돼 있는 그런 분들은 국고에서 다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국가에서 해주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아니면은 장기요양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장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관장은 거꾸로 장관이다. 관장은 장관이다. 외우고 쉽죠? 거꾸로. 이렇게 틀린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